역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임피던스 분의 저항의 의미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알면 역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역수를 취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되겠죠. 어드미턴스 분의 컨덕턴스 해도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임피던스의 각이나 어드미턴스의 각을 코사인 취해주는 거죠. 코사인, 역률이 코사인 세타니까 그 값을 코사인을 취해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세타 값이 얼마인가를 알면 그러면 역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률의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전력을 배웠을 때 전력은 P라고 이야기하고 VI라고 하는 게 전력이었죠. 그리고 얘는 I 자승 R이었고요. 얘는 또 R분의 V제곱이었죠. 이렇게 되는 게 전력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전력이 직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교류에 대한 의미가 되고요. 직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전력은 세 가지 전력이 교류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률도 세 가지 전력에 의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교류에는 어떤 세 가지 전력이 존재하는가 이걸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을 때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임피던스를 삼각형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유효분에 해당하는 것이 저항이고요. 무효분에 해당하는 것이 리액턴스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전체 값을 구하는 게 임피던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타가 존재하죠. 이 세타를 임피던스 각이라고 불렀고요. 또 얘가 역률 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가 위상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임피던스 삼각형에는 전력의 삼각형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임피던스 삼각형은 전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리액턴스가 만드는 전력이 있고요. 그 두 전력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전력이 있습니다. 임피던스에 의한 전력, 저항에 의한 전력, 리액턴스에 의한 전력, 이렇게 전력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얘는 불변입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이 부분은 불변이에요. 항상 여기는 유효분이고 여기는 무효분이에요.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항이 만드는 전력이 있어요. 그걸 P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액턴스가 만드는 전력이 있어요. 그걸 PR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드는 임피던스가 만드는 전력을 PA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력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항은 유효분이잖아요. 이런 유효분이 만드는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효전력이라고 불러요. 이런 유효전력은 P인데요. 단위는 와트를 써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액턴스 성분, 무효분이 만드는 전력을 얘를 무효전력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효전력은 bar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VAR. 그래서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무효전력의 단위는 바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PA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겉보기 전력 이렇게 얘기해요. 껍데기 전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P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부릅니다. P상 전력. 볼트 암페어죠. P상 전력은 단위 그대로 볼트에 암페어를 곱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P상 전력은 말 그대로 볼트에 암페어를 곱한 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P상 전력이라고 불러요. 걔를 분해해 보니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P상 전력이라고 하는 이 값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이 이렇게 두 개로 존재하는데요. 지각삼각형이죠. 여기가 세타입니다. 지각삼각형이 있고요. 여기가 A고 B고 C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이죠. 이렇게 되는 건 사인이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얘는 A분의 C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 코사인 세타가 B가 되겠죠. 여기서는 C의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C는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A에 대해서 코사인을 취해주면 요 길이가 되고요. A에 대해서 사인을 취해주면 요 길이가 됩니다. 요 B는 A의 코사인입니다. 요 C는 A의 사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요게 A라면 여기는 A 코사인이 되는 거죠. 여기는 A 사인이 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VI에 대해서 코사인을 취해주면 유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VI에 대해서 사인을 취해주면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피던스 삼각형이 그대로 전력의 삼각형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삼각형이나 전력의 삼각형이나 동일합니다. 이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도는 똑같이 임피던스각 또는 역률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력은 세 가지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I 코사인 세타고 와트입니다.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I 사인 세타고 바입니다. P상 전력은 VI입니다. 볼트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표시할 때도 벡터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얘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그리고 P상 전력으로 표현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기는 모두 이렇게 됩니다. 전기는 항상 이와 같은 벡터적인 개념, 삼각함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률이 되는 겁니다. 유효분이 되고 얘는 전체 값이 되니까.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전원에 1000W짜리 선풍기라고 얘기합니다. 선풍기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는 전동기입니다. 코일입니다. 전자석에 의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전자석이 들어있고 코일입니다. 이 코일을 가지고 전동기를 만들죠. 그래서 선풍기는 전동기입니다. 코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일이라는 것은 저항과 리액턴스가 연결된 회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리액턴스가 저항보다는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하입니다. 이렇게 코일의 부하가 존재한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R과 X의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얘는 역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률이 있으면 반드시 무효율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지금 1kW 선풍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1000W짜리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유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효전력 P가 현재 1000W짜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00V가 있고 12A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V와 12A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죠. 100V에 12A.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볼트 암페어가 나오죠. 이렇게 된 걸 무슨 전력이라고 한다고요? 전체 피상전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효전력도 알고 있고요. 피상전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역률의 정의에 의해서 역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역률은 1200분의 1000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률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0.833 나옵니다. 83.3%의 역률이 존재하죠. 역률은 100%가 제일 좋은 겁니다. 83.3%의 역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문제에서 역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선풍기의 역률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무효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역률이 83%면 무효율은 83%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걸까요? 자, 그래서 역률과 무효율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얘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이 값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를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밑변이 되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높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코사인 세타를 한 값에 제곱을 해요. 더하기. 요거 사인 세타를 한 값에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얘는 1의 제곱이죠.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해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렇다라고 보면 얘는 어차피 1이 되고요. 1의 제곱은 1입니다. 사인 세타의 제곱을 구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이것을 루트 씌워주는 것이다. 이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해요. 이것을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는 지금 여기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기에 가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써먹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꼭 써먹습니다. 실기 가서도 그대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실기에서. 여기서 보면 코사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사인을 구해보는 거예요. 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를 하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물론 사인을 알고 코사인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0.833의 제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루트 씌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가 얼마 나오냐면 0.552가 나와요. 따라서 55%가 55.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역률과 무효율의 관계,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아, 교류가 되니까 저항도 존재하고 리액턴스도 존재하니까 저항에 의한 소비 전력도 있고 리액턴스에 의한 소비 전력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전력도 있다. 그래서 비상 전력도 있고 유효 전력도 있고 무효 전력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률이라는 게 이러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어떤 회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압이 이만큼이에요. 여기에 전류가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임피던스라는 것은 전류분의 전압이 되는 거죠. 얘가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얘는 끝까지 사용해야 되는 법칙이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전류가 5의 각도에 30도가 되고요. 전압은 10의 각도에 60도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요. 크기는 나누면 됩니다. 나누기니까. 그리고 각도는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계산기를 활용하면 얘가 1.732 제2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요게 전압이죠. 요게 전류죠. 눈을 누르면 그대로 나옵니다. 1.732 플러스 1i 얘가 플러스 j2의 1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이렇게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률을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30도 취하면 그게 역률이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2분의 루트 3은 0.866이죠. 지금 이 문제에서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86.6%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직렬로 접속됐대요 라고 하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임피던스가 있는데 8이고 마이너스 J의 XC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V 60Hz의 교류를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10A가 흘러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이 값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10A가 흘렀다라는 이야기는 임피던스 크기가 15ohm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8 마이너스 j2의 xc 한 값이 10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xc를 구하라. 이 이야기는요. 이제 조금만 신경 써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면 답은 그냥 3번입니다. 계산 안 해도 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직각삼각형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다면 이 직각삼각형에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면 여기는 항상 5입니다. 루트에 3의 제곱, 4의 제곱을 하면 5가 나옵니다. 3대 4대 5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되면 여기가 8이 되면
10이 됩니다. 얘가 직각삼각형이에요. 3대 4대 5, 6대 8대 10. 전기에서는 이런 특별한 숫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각도도 정해지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리액턴스고 여기가 임피던스라면 똑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저항이 3이면 리액턴스는 4가 되는 거고요. 임피던스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피던스가 10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항이 8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리액턴스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계산 안 해도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6대 8대 10이나 8대 6대 10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개념적인 것을 모른다면 8의 제곱에 xc의 제곱 이렇게 한 것은 10의 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유효분의 제곱, 무효분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xc를 구하는 겁니다. 제곱을 구하면 이항해줘야겠죠. 이항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8제곱을 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8제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항의 개념이 적용되죠. 이렇게 하면 얘는 없어지고 xc제곱만 남고요.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xc제곱을 구해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 나옵니까? 얘가 36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xc는 루트 36 양변을 루트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6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나 6대 8대 10으로 계산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을 알고 있는 겁니다. 6대 8대 10, 3대 4대 5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저항이 R이고 리액턴스가 X입니다. 그랬더니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역률은 얼마일까요? 항상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는 R입니다. 여기는 X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피던스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비율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여기가 R이 루트 2가 되고 리액턴스가 1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역률 구할 때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Z를 구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걸 알면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타를 구할 줄 압니다. 세타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역탄젠트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역탄젠트를 곱해줘야 되겠죠. 역탄젠트를 여기다가 또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없애버리고 세타만 만들어 보면 세타는 역탄젠트, 아크탄젠트 루트 2분의 1입니다. 여기 보면 탄젠트 위에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이 있습니다. 아크탄젠트는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분수 누르고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그대로 눌렀죠? 그러면 각도가 35.26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35.26도 이렇게 하면 되죠. 코사인 35.26도 하면 0.8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얘는 0.5입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루트 3분의 1. 계산기 눌러야겠죠? 근데 0.816 아니에요. 한번 눌러보세요. 얘는 0.866입니다. 2분의 루트 3은 0.866이에요. 0.816 아니에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얘가 0.816입니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